하늘엔 갑자기 생겨난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겠지. 가장 일찍 떠서 가장 늦게 지을 하늘의 아이들아, 욕된 이름들이 지상을 떠날 때까지 그들을 잊지 않고 굽어보고 지켜보렴. 흐르지 못한 시간들이 쌓이고 고여서 썩어가는 골목과 거리와 집과 강물과 늪에 너희 아픈 빛을 오래오래 비추어다오. 폐허의 가슴에 떠나버린 사람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약속을 되새기리. 자주자주 하늘을 올려다보리. 본격 학부모 힐링 팟캐스트 착한 입시상담소 시즌3 6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착한 입시상담소 팟캐스트 진행하는 구성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 좀 안 붙였는데 금방 소크라테스 금방 읽었던 시가 여기 이제 세월호 지금 인양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충무시집 나오는 이재무 시인의 약속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울컥한데 제가 지금 말하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옆에 소크라테스 이런 거 안 붙이고 이사 선생님 안 붙이셔야 됩니다. 아니 나 붙이고 싶은데 그래도 여기서 한번 읽어봤고요. 저는 시인으로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시인 이석 선생님. 시인 이석입니다. 답니까? 다시 그럼 유대영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저는 원래 이제 안 붙였기 때문에 저는 밴드리더 유대영입니다. 네. 이제 세월호도 인양이 되고 있고요. 밝혀져야 될 것도 많은데 잠깐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한 주 동안 저는. 마음이 안 무거울래야 안 무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슬픔으로 왔던 것이고, 아픔으로 왔던 것이고, 마음의 상처로 왔던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걸 갖다가 그 원인을 밝히고, 그 다음에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찾아내가지고, 하는 쪽으로. 그래야죠. 힘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내자는 의미로서 저는 강력하게 소크라테스를 얘기를 했는데. 입시 구역의 소크라테스. 메타툴스 구성원입니다. 다시 할게요. 저 시인 이석입니다. 중요한 거. 근데 저는 되게 문득 드는 생각이 이 시를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저희 학생들은 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입시의 관점에서 또 생각하지 않을까 되게 이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를 들을 때도 딱 드는 생각이 아이들은 화자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죠. 세월호 이제 이번에 인양하니까 이게 논술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아이들이 하게 될까봐 그것도 또 한편 좀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종의 우리가 그 틀, 그 프레임, 형식적인 틀 속에 이제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세월호 관련돼서 얘기되는 걸 좀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런 측면이 있어요. 누구나 다 가슴 아프고 그랬던 건데 그 속에 하필이면 그 대상이 하필이면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다 생각하는 게 그 아이들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그런데 근데 다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게. 혹시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그 대학 입시라는 것도 이게 하나의 세월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 갇혀 있는 것도 혹시 세월호 속의 그것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르쳐 주는 대로. 제도가 있는 대로 가만히 있으라. 밝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밝게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밝아지네요. 어쨌든 세월호라는 단어가 나오면 참 힘들어요. 내가 열받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은 내 차에다가 세월호 리본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 몇 달 전에 주차해놨는데 어떤 놈이 이걸 떼갔어. 자기 차에 붙이려고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열받아가지고 하나 꼭 붙여놓긴 했는데 나중에 잡히면 조져버릴 거야. 그거. 제 차에 붙어있던 거 없어졌는데 제가 이석 선생님 거 떼서 제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게스트 한 분을 모셨죠? 일단은 유대영 선생님의 강력한 섭외로 모시게 됐고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지금 현행 대한민국 입시 제도 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 혹은 그 안에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 조금 다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소개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소리 예, 마이크 좀 더 마이크 가까이 대시면 가까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어떤 소개를? 뭐 저기 네, 윤영수님께 살짝 도와주시죠. 제가 네. 이제 방송도 처음인 친구라서 처음이시니까. 일단은 뭐 저랑은 중학교 동창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섭외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실험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제 실험해볼 수 없는데 과연 이제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힘든 게 아까도 얘기하신 갇혀 있다라는 그다음에 가르쳐 준 대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에 어떤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초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예. 오늘 그렇게 살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나를 한번 이 친구가 잘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일종의 특이한 삶에 대한 그런 건가? 예, 그죠. 조금 제가 멋있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육의 그러니까 한국 교육의 안티테제가 아닌가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 우리 엄마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뭐 그것까지 저희가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 한 주 방송 하기도 힘든데 알아서들 판단하시리라 믿고요. 예. 예, 어디까지나 저희는 하나의 사례로서 또 음. 예,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니까 그러시리라 믿겠습니다. 또 다 판단력이 출중하신 학부모님들이 주로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 섭외를 하신 분이 이제 유대영 선생님인데 그 안티테제라 그러니까 그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 뭐 사실 저도 철학을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닌데 예. 제가 알기로 안티테제라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제도가 있고 그러니까 태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 정해진 그 일반적인 길이 있다면은 그 패러다임 안에서 이상한 이제 특이 케이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걱정하는 케이스들. 네, 그렇죠. 그런 걱정하는 케이스들이 나왔을 때 예. 과연 이제 태제가 무너질 것이냐, 예. 무너지지 않을 것이냐, 예. 그리고 이제 뭐 해겔 철학을 보면은 예.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태제와 안티태제가 또 다른 이제 예. 진태제라고 얘기를 예, 하죠. 예. 어, 변증법적 예. 통합인가 뭐 변증법적인 좀 어렵게 얘기를 하고 예. 저도 사실 변증법 잘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음.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어떤 키워드를 이 친구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기보다는요 어떤 롤모델로서라기보다는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라고 해야 돼요? 뭐 호칭을 정해야 되는데 선생님 김하윤 선생님. 예. 께서는 보니까 학력이 훌륭하시네요. 용인외고를 나오셨네요. 네. 예, 뭐 용인외고를 가게 된 특별히 계기라도 있으신가요? 보니까 2기 나오시니까. 예. 저희 당시에도 뭐 지금이랑 마찬가지로 뭐 입시나 이런 게 뭐 항상 그래왔듯이. 네. 이제 좀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지금 긴장을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뭐 학생이 주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어디에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 먹는 경우가 네.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용인외고 하면 그 당시 이제 생각났던 게 그 앙드레 김의 디자인한 그 교복. 예. 그거 입으셨어요? 예, 저는 지금도 옷장에 한 벌 이렇게 있습니다. 용인외고. 레어템인데. 뭐 이제 쓸모는 없었지만 지금 시방 용인외고라 그러면은 우리 중딩 맘들께서는 진짜 그 뭐죠? 이렇게 뭐 참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제 대학 입시보다는 이제 네. 현재 또 문제점들 중에 하나는 고입도 있으니까. 고입에 서울대급은 되나요? 그쯤 되죠. 그게. 그렇군요. 특히 중요한 건 교복이 제일 중요해요. 고등학교 생활 좀 어떠셨어요? 그래도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뭐 일단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좋았던 뭐 점은 그런 일단 예. 학생들이 다 뭐 전국에서 예. 그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숙사 생활을 했고 음. 전국에서 뭐 출장한 애들이 다 와서 하니까 다 자기 생각들이 있고 네.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열심히 항상 하고 노력하고 천재적인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게 사실 뭐 교육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그런 좋은 점들과 더불어서 이제 반대급부에서는 또 비슷하게 또 경쟁을 해서 올라왔고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이루고 싶은 게 되게 많고 네. 항상 뭔가 그런 경쟁과 그런 긴장감
그런 속에서 항상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건 뭐 거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경쟁을 해서 이긴 애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네. 거기에선 이제 또 그 경쟁이 또 더 격렬해지는 거죠. 네. 그 고등학교 다니시면서 네. 뭐 어떤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예. 저는 뭐 진로라기보다 저는 좀 현재를 사는 예. 사람이어서 그 예. 당시에도 나한테 그냥 주어진 현재를 열심히 살자 해서 나한테 이렇게 주어지면은 이거를 하면 좋겠다 싶으면 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네. 대응을 했었죠.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용인외고를 선택한 게 본인의 의지였는지 아니면은 그 부모님의 의지였는지. 뭐 그거는 당연히 제 의지는 없었죠. 저는 그냥 그 서울의 어느 작은 뭐라고 해야 되지? 작은 마을에서 서울의 작은 마을? 그런 데가 있어요? 신림동이라고. 신림동이라고 작은 작은 마을에서 그냥 공부를 뭐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대치동으로 데려간 거죠. 엄마가. 수학학원에 딱 데려다 주면서 나는 내 자식을 민사고에 보내고 싶다. 근데 그래서 시험을 본 거예요. 수학 시험을 봤어요. 근데 200점 만점이었던 것 같아. 2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카운터에서 이성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그 학원에서 본 시험. 네, 학원에서 본 시험이죠. 학원에서 본 그 뭐라 그러지? 그 뭐 평가 시험 테스트라고 해야 되겠죠. 레벨 테스트. 레벨 테스트.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아무 데도 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다. 뭐 민사고는 무슨 하고 왜냐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때 한 2학년 중순 정도 2학년 중간 정도 됐었는데 중학교 때. 네, 중학교 중2 중반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큰 상심을 하시고 그다음에 막 돌아오면서 막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 괜찮아. 나 우리 학교에서도 굉장히 잘해. 막 이러면서. 근데, 제 의지는 크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 당시에 뭔가에 이끌려서 그때 수학에 꽂혀가지고 미친 듯이 막 맨날 공부를 해서 결국에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결국에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에는 한 1, 2등 했었으니까. 거기서. 막상 또 시험은 못 봤어요. 이내고 입학 시험은 못 봤는데 인터뷰로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참고 삼아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그 용인외고 2기시니까 그죠? 2기야. 그 지금하고는 그 고입 방법이 달라요. 지금은 그때는 이제 뭐를 했었냐면 그 입학 시험이라는 것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요새는 그 고입에서 요새 어떻게 하지? 그 학생부만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옛날에 시험 봤을 때는 아마 그랬을 거야. 뭐 영어하고 수학 엄청 어려운 시험 봤을 거라고. 근데 지금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군요.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용인외고 뭐 이런 뭐 특목고들도 하여튼 그 중등부 학원들이 아주 그냥 뽕빨나는 장사를 했었으니까. 뭐 이거는 살짝 빠지는 이야기인데 학원 어디 다니셨어요? 여기서 수학 학원은? 내가 삐처리 할 테니까. 그래요? 이거 어딘지 알겠네. 패로 시작한 학원이 있어요. 아직도 있죠? 네,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수학자 정리하시는. I see. 혹시 저기 중학생을 둔 학부모님들 궁금해하실까봐 이런 사소한 정보 좀 있으면 좋으니까. 그 대학은 보니까 국내 대학을 진학 안 하시고 미국에 있죠, 이 대학이. 네, 그렇죠. 노스 웨스턴 대학. 북서대니까. 북서쪽. 네, 가셨는데 어떻게 국내 대학을 안 가시고 이쪽으로 가실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유학 붐이었고 그러니까 유학반으로 들어갔어요. 네, 유학반으로 국제반, 국내반 이렇게 나눴어요. 국제반으로 바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제 동기들 중에서는 대부분 많이 유학을 갔고 흐름상 그렇게 간 거죠. 국내반과 국제반이 나누어지는 기준이 있나요?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적인가요? 지원할 때 지원을 따로 해요. 지금은 그게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영어과가 있고 다른 데는 그때 외고였으니까 영어과 3반이 있고 그다음에 뭐 중국과 3반, 일본어과 2반 막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게 근데 국제반을 간 게 네.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아는 애들 중에 그 도피성 그 유학을 하기 위해서 했던 케이스들이 있거든. 즉 다시 말하면은 공부 못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진 않았죠. 예. 그렇진 그렇지 않았고, 않다고? 예. 아닌 것 같은데. 뭐 네. 거기 가서 뭐 결국에는 뭐 나중에는 10% 안에 들어서 어우 용의 내고 내에서 10%라. 뒷심이 강하신 타입이네요. 어쨌든 처음은 그럼 내가 질문 질문 잘못한 거네. 시작은 항상 미약합니다. 끝은 창대해지는 아주 어, 훌륭한 예. 이게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케이스 아닙니까? 그쵸. 지금 우리 애는 이렇지만 예. 그렇죠?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 그렇습니다. 예. 학교 생활은 어떠셨나요? 저기 미국으로 대학을 가셔서. 일단 많이 다르죠. 한국이랑 방식이 많이 다르고 그 친구들은 뭐 이거는 되게 클리셰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걔는 정말로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에 오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눈빛부터 달라요. 그리고 공부를 임하는 태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학교 자체도 그런 학생들을 수용을 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교수들도 마인드가 다르죠. 그 본인은 이 대학을 원해서 가신 거예요? 그럼 대학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하고 싶은 거를 계속 못한 케이스인데 네. 저는 사실 고등학교 중간에 나와서 바로 미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이런 경쟁이나 네. 그런 어떤 시험 위주의 저는 굉장히 천천히 공부를 하는 편인데 네.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느리고 네. 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고 한계가 해결이 안 되면 못 넘어가는 성격인데 빨리빨리 나가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중간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대학을 한 11개 넣었는데 그 중에서 한 뭐 6, 7개 정도 붙었어요. 이런 거 궁금해하실 텐데 어디 붙으셨어요? 네. 뭐 아시는 데 중에서 일단 이름을 불러야 돼. 일단 이름. 이나 UCLA 이런 데 오 마이 갓. 그리고 뭐 노스웨스턴이 그 당시에는 제일 네. 명성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간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고 싶었던 데는 오벌린이라고 네. 또 이거 듣보잡이 아니에요? 네, 듣보잡이죠. 그것도 소도시에 있는 어떤 오하이오에 있는 어떤 시골에 있는 도시였는데 거긴 굉장히 되게 리버럴하고 그냥 학교 특색이 되게 뚜렷한 그런 정보들을 학교에 대한 정보들을 직접 이렇게 다 그러니까 학교 설명회를 왔었어요. 그때는 워낙 유학이 컸으니까 저희 학교에 실제로 저는 이 입학사정관이랑 같이 뭐 이메일도 주고 받았고 그 당시에는 뭐 이거 괜찮은 것 같아서 워낙 정보들은 많아요. 뭐 2,000개의 대학이 있는데 미국에 그거에 대한 뭐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내가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 대해서 설명도 다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찾아보기만 한다면 진짜 그냥 랭킹만 보고 뽑으면은 정말 뭐 볼 게 없지만 들어가 보면은 그리고 한국이랑 시스템 자체가 물론 미국도 서열이 있죠. 하지만 거기는 예를 들어서 자기 학교에서 강점들이 있잖아요. 대학교마다 난 이런 게 강하고 이런 특성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원하는 학생들은 지원을 해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런 학생 입장에서 더 행복한 더 풍요로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게 결국에 나중에 미래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김하연 선생님의 그러면 대학 생활은 어땠나요? 풍요로웠나요? 전 사실 가서 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정말 워낙 그러니까 좀 공부에 대한 또 욕심도 있고 해서 관심도 있고 호기심도 많고 해서 어려운 수업들을 좀 많이 들었죠. 막 3학년들, 2, 3학년들 듣는 수업 많이 듣고 해가지고 전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새 학기 다 딘스 리스트라고 그러니까 학점이 어느 정도 위에 올라가면 그 학장 리스트 이런 게 있었는데 처음에 그거를 딱 받으니까 집에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열반 같은 개념이에요. 일종의 그런 개념이겠다. 반을 나누진 않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한 10%, 20% 이 정도 이내에 들면은 그냥 점수가 있어요. 점수 커트라인을 넣으면 주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걸 계속 받았었고, 그냥 어떤 뭐 부담감이라면 부담감이고, 뭐 학비가 뭐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학비가 비싼 건 그 문제지. 거기서 뭐 1년에 뭐 5천, 학비만 해서 5, 6천 드니까. 5, 6천 달러? 네, 5, 6천 만 원. 만 원? 5만 원. 5만 달러는 얼마예요? 5, 6천만 원. 5천만 원. 지금 환율하면 더. 그 정도지. 1년에. 1년에. 깜짝 놀랐네.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독특한 게 이렇게 수재고 고등학교 때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수재고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도 수재였는데 지금은 또 전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요런 거 재밌는데?
예상 못했던 거. 일단 그 학부를 몇 년 하셨죠? 네. 제가 학부를 1학년을 마치고 네, 돌아왔습니다. 예? 그렇게 가서 공부 열심히 1년 공부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왜 돌아가시는지 여쭤볼게요. 나는 머릿속에 딱 이제 추정되는 게 있어요. 적응을 못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아까 설명을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저 함부로 예단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 네. 하나를 못 맞추고 계세요 지금. 뭐 이게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면 뭐 적응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근데 일단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의 한계가 결국에 드러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계속 살아줄 수가 없었던 거죠. 다른 애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고 열심히 살고 자연스러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한다. 잠깐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다? 그러면은 그래서 돌아왔다. 그럼 대학교 다녔던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고 더 이제 연장해서 생각하면 고등학교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중간에 일단 저는 나오려고 했었으니까 학교를 다니다가 그러니까 중간에 얘기를 했던 게 뭐 나오고 싶었다. 그 다음에 그 대치동 학원 찾아간 것도 엄마 때문에 갔었다고 하면은 이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거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옛날에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한 옵션을 한 5-6개를 주고 이것 중에 골라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택일 수 있어요. 근데 옵션을 1개를 주고 야 골라봐 하면은 너 이거 할래? 갈지 말지 결정해. 막상 뭐 하고 싶은 게 뭐 딱히 없는 상황에서 옵션 한 한두 개 정해놓고 둘 다 막 그러니까 엄마의 임의로 딱 정해놓은 거를 예쁘게 포장해서 딱 주고 한번 골라봐 이러면은 참 당황스러운 거죠. 저는 제가 고른 줄 알았어요. 그치. 오랫동안 저는 제가 골라서 제가 선택한 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세상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를 알고 나니까 굉장히 좀 충격과 공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격하고 어릴 때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줘야 돼요. 놔두면 어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니 근데 그건 그런데 일단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라서 탁 걷어찼다 이러면은 이게 파급 효과가 꽤 커요. 파급 효과가 주변에다 또 충격과 공포를 가져오거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었다. 그래서 충격과 공포였는데 나 그래서 하기 싫어 했더니 주변으로 충격과 공포가 하게 돼 있다고. 집안에서 반응 어땠나요 그때 돌아오셨을 때?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뭐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저는 아예 방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았어요. 한 1년 동안을 거의 그냥 나오질 않고 방 구석에서 나오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거기서도 제 학교가 커터제여가지고 4학기 제도예요. 이제 보통 3학기를 하는 거죠 1년에. 2학기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항상 이 조짐이 있어요. 항상 보면은 조짐이 있는데 그때 그 조짐을 잡지 않으면 이제 불길이 퍼지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못 돌아오고 나머지 학기를 거의 거기서도 좀비처럼 살았고 성적만 잘 받았어요. 결국에 재주 좋네. 내가 부러워하는 삶이야. 방 안에서 안 나오고 공부를 하셨군요. 아니 거의 미국에 있을 때 진짜 수업만 딱 듣고 시험 기간 전에는 그냥 미친듯이 도서관 가서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거의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면적으로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야 막 이 부딪히는 그 과정에서도 중요한 거죠. 시험 성적이 잘 났다는 건 중요한 거 아닌가? 할 건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하면 거기에 맞춰야 돼. 뭘 내가 원하는 할 건 한다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같은 거죠. 나는 내 존재의 의미는 이 시험 성적을 내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이제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무너졌지만 이것마저 무너지면 이제 여기에 온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감이면 부담감이죠. 저희 집도 그렇게 뭐 잘 사는 편이 아니었으니까 갔는데 점수까지 안 나온다. 이러면 이제 더 부담이 되듯이. 그러니까 한국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형편이 좋지 않은 가정에서 예를 들어 학생이 대학교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잘 못해. 그러면은 이제 되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학생 입장에서는. 물론 가족을 생각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훈련이 되었고 기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얘기하는 어떤 모델이 마치 그거랑 비슷하네요. 원래 우리 이제 대학 입시로 이제 축소시켜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로 축소시키면은 마치 우리 애들이 전부 다 전사처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칼든 전사 워리어들이거든. 그런 거랑 비슷한 집안을 대표하여. 저는 아직도 그래서 기억나는 게 이 친구 제 중학교 동창이었으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20살 이후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제 전혀 못 봤다가 근데 사실은 중학교 때 이 친구가 지금은 또 전혀 다르지만 아주 되게 재수없는 이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하는 게 느낌 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이 친구 별명이 양키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초등학교로 다녔다 온 것 같은데 애가 뭐 영어도 잘하는 애가 뭐 공부도 잘하는데 이상하게 묘하게 이제 다른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랑은 뭐 사이가 안 좋다기보다는 이게 묘하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그런 이미지였어요.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도. 근데 뭐 지금은 뭐 방금도 이 친구 얘기했지만은 여하튼 일단 뭐 중학교 시절로 그쪽으로 거슬러서 올라가서 얘기하면 일단은 공부는 잘한 거네. 그렇죠. 응, 그치. 공부 잘한 거 원래 우리 엄마들이 원하는 나도 모습인데.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고요. 그러니까 놀아도 공부를 잘했다는 거 아니야. 옆에 친구들이 봤을 때. 그거 재수 없지. 그치, 재수 없지, 그러니까. 어? 대학 가서도 그 이후로 제 가장 친한 친구랑 헤어졌어요. 좀비가 돼도 공부를 잘해서.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거는 그 이후고. 그 이유고. 그 전에 저랑 헤어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안 듣기를 바라면서 저랑 같은 학교에서 대학을 간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갔었는데 이게 어울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끊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진짜 물어봤더니 나는 너랑 맨날 같이 노는데 니는 공부를 잘하는데 난 성적이 안 나온다. 열받았구나. 그러더라고요. 언제 여자도 헤어질 친구였네요. 저는 네. 그래서 그는 한국에 돌아오셔서는 어떻게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튼 거죠. 이제 나는 이제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겠다. 나의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럼 내 인생이 어디 있냐라고 찾으려고 했지만 처음엔 일단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방황 생활을 하고 거의 폐인 수준의 생활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뭐 최근에 좀 드는 게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막 대단한 뭐 흔히 모두들이 생각하는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이런 데는 가지는 않았지만 뭐 노스웨스턴 정도면 2,000개 대학 중에서 10몇 위 안에 들고 그 정도면은 뭐 미국 내에서도 많이 알아주고 한국에선 잘 많이 모르시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니까 좀 더 높이 날아가려다 결국에 그 태양에 더 가까이 가려다가 그게 타버린 거죠. 이카루스의 날개. 내가 그런 것도 알아요. 당연히 아셔야죠. 초등학생도 알아요. 진짜. 그래서 추락을 한 거죠.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러니까 하늘을 계속 보는 건데 근데 막상 내가 지금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땅에서부터 시작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내 힘으로 한다는 게 이제 그 상황에 가서 그 나이에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한다는 게 왜냐면 실패를 몰랐으니까 저는 그렇죠. 그냥 그때까지는 그냥 쫙 일직선 그냥 달리기인데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이 공부라는 게 물론 공부에도 실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현실 뭐라고 해야 되지? 실패한 경험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실패에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런 그렇죠. 공부의 실패는 그냥 뭐 되게 일상적인 거고 실패라는 감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아파가지고 더 이상 내가 하고 있던 거를 못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실패에 대한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이거 하면 다 잘 됐으니까 항상 노력하면 잘 되고 말 자체만 들어도 재수없다 막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올 것 같아. 다 지금 듣다가 끄시는 거 아니에요? 공감을 못 하실 것 같은. 그래요? 뭐 근데 그렇게 살아오신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인. 근데 그러면은 지금 그게 남의 인생을 살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찾고 있는 내 인생에서 그 나라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계속
여러 방면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뭐 무전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뭐 음.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기도 하고 저는 또 그러니까 막 욕심에 막 정말로 막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경험을 했죠. 어떻게 보면 막 외국에 나가서 살기도 하고 또 막 뭐 친구들 막 평소에 어울리지 않던 친구들과 놀고 평소에 내가 하지 않던 것들도 해보고 다 전부 해봤는데 결국에는 저는 지금도 찾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도 그걸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그런 사실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저는 접근을 많이 하고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좀 불교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뭐 최근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건 불교. 네. 네. 저는 불교 쪽으로 관심이 가죠. 실제로 출가까지 생각하실 정도인가요? 아, 예. 저는 네. 전에 한 3년 전에 네. 그 불교를 사실 처음 알게 됐죠. 그때. 저 원래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때 불교를 알게 되면서 이게 낯설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그쪽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 당시에 굉장히 방황했던 시기에 네. 그때 뭐 스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좀 많이 변화가 됐고 그래서 뭐 군대도 군종병으로 불교 병사로 다녀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출가를 할 생각을 했죠. 아, 여기에서 내가 찾고 있는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내가 답답한 부분들, 그런 점들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김환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아주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긴 한데 사실 이게 대학 입시는 진짜 쓸데없는 고민이지. 그렇죠. 대학 가는 건 상관없는데 사실 뭐 대학을 나온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래도 대학 졸업하고 그래야지 우리의 정상적인 룰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룰. 근데 뭐 정상적이라는 게 네. 정하기 나름이니까 네.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지 진짜 정상적인 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래 저희가 진행 방향과 약간 제가 어긋나는 말인데 원래 이런 말을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또 아닙니다. 우울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그 중고등학교 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는 천주교 네. 신자였는데 저는 이제 고3 때 신학교를 가려고 했었으니까 했었는데 당시 여자친구가 말려서 중학에서 여자친구랑 그쪽은 뭐 그래서 못 가는 슬픔이 있는데 물론 그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만 들으면 안 되는 사람이 몇 명. 아니 절대로 안 들어. 괜찮아지 마요. 예, 아무튼 근데 그럼 잠깐 벗어나서 나온 김에 여자친구는 현재 있으신가요? 최근에 헤어졌습니다. 종교와 이 여자친구 사이에서 지금 선택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그렇다기보다 저 뭐 여자 사람은 뭐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종교를 추구하는 것도 맞지만 그런 어떤 방향성이죠. 어떤 내가 지금 종교만으로 살 수 있다면 종교를 택하겠지만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막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인간관계는 뭐 제 뜻대로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하기 싫다 그래도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해서 되지 않는 것처럼. 근데 그 부처님의 사례로 보면은 여친이 있어야 깨달음이 와요. 안 그래요? 응? 부처님. 그치, 부처님은 저 애까지도 안 하는데. 이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와닿지는 않은데요. 심각하네. 아무튼 그 말씀은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어떤 앞으로 어떤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건 아니면 찾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뭐 이런 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일단 이번 금년 11월 달에 미얀마에 가서 좀 수행을 집중적으로 해볼 생각이 있죠. 미얀마 불교가죠. 그 초기 불교. 네, 그렇죠. 뭐 어떤 점에서 끌리셨나요? 그쪽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 관심 분야인 것 같아요. 제 관심 분야 자체가 뭐 그런 본질적인 거니까 종교뿐만이 아니라 뭐 심리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일단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내가 가장 원하는 걸 찾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저의 길을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아직은 뭐 주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뭔가 달라 보이고 뭔가 안 하는 거 같고 도피하는 거 같고 인정합니다. 저는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건 간에 그러니까 결국에 궁극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보면 행복하기 위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네.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네. 사회도 어떻게 보면 그렇고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해 있는데 그러면 내 자신의 행복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어떻게 보면은 확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시도죠. 그런 시도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도,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학교에 있으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입시의 중점적인 교육 그리고 뭐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게 모든 것의 포커스였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눈은 팔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진정성 있게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거를 알지 못한다고 해도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되게 아까 사실 제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모님께서 그 반응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 친구 어머니께서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게 이 친구와 어떻게 보면 이제 분리된 거죠. 분리되시면서 좀 행복을 찾고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 자식에게서 분리되면서 이 친구가 직접 얘기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 얘기가 내가 지금 와닿는 필이 어떤 거냐면요. 어렸을 때 김하연 선생님하고 엄마의 관계는 이건 아주 붙어있는 관계였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쩌면은 그 대치동에 그 폐 학원을 찾아갔던 거나 용인외고를 간 거나 노스웨스턴 대학을 간 거나 그는 누구 거냐면 그게 엄마가 가고 싶었던 거거든요. 엄마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딱 엄마 충격과 공포를 한번 겪었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 뭐 충격과 공포를 항상 겪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 애써서 다 공부를 시켜놨는데 그치 뭐 장난 아니게 시켜놨는데 뭐 모든 거를 다 걸었잖아요. 아마 내 느낌에 그 어머님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보면 진짜 극성의 그 대치동 아줌마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몰고 다니셨죠. 그치 그쪽을 와 그치 그게 또 되게 재밌게 흘러간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그게 뭐였냐면요 엄마의 일이었어요. 그게 엄마의 비즈니스 그거였거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툭 어느 날 갑자기 저 한국으로 척하고 달려왔으니 이건 뭐냐 자식이 스스로 탯줄을 끄는 거예요. 그죠? 뭐냐면 이래 되면은 엄마가 만들어놓은 모든 저 업적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거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다음 주에는 김하연 선생님 어머니 편에서 시리즈로 한번 들어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본인 일을 찾으셨다고. 네, 지금은 영화 쪽 일을 하고 계세요. 영화 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뭐 평소에도 관심이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싸우면 감정이 격해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속에 있는 얘기들을 막 나오죠. 그 과하게 이렇게 분출을 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그동안 못했다. 그거 똑같은 거거든. 그게. 엄마랑 자식이랑 똑같네요. 그치 서로가 뭐냐면 이게 이건 조금 심각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서로가 붙어 있으면서 서로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못했던 것일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이가 턱 떨어져 나갔고 충격과 공포를 한번 겪으셨을 거고 지금 영화? 이번에 제가 알기로 개봉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요? 내년에 홍보 살짝 하세요. 출연료가 없기 때문에 홍보라도. 홍보라도 저희가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아니 이거 좋아. 이런 건 얼마든지 홍보 가능. 다큐멘터리 좋아합니다. 인문학 쪽에 유명하신. 달라지네. 그러니까 지금 명예 교수님이시죠. 한국에서 굉장히 손꼽히는 교수님. 그러니까 인물 다큐가 많지 않으니까 아마 개봉을 하면 이거구나. 그렇게 알아차려라 이 소리구나. 알아서. 홍보를 해준데도 이러시네요. 그럼 뭐 당사자 팔자지 뭐. 알겠습니다. 나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하면 돈 내고 가서 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보고 그 이야기 한번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김하연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권 교육의 내부자였지 않습니까? 내부자인데 그 고리를 끊고
이제 외부자, 즉 아웃사이더로 돌아가셨다고 제 생각인데,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 공통적으로 궁금증이지만, 현재 이제 저희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그거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유경 선생님께서 간단히, 현재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한번, 과거에는 없었던 거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요.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김한 선생님이 원하셨던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너희가 좋아하는 걸로 여러 가지 역량을 드러내라. 그래서 평가는 대신 그 학생부에 기재가 되니까 내신 성적 외에도 여러 가지 관찰을 통해서 아이들을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김한 선생님 대입을 입학사정관이 아까 메일을 주고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활동들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디테일한 게 궁금하시면 여기 우주 최고의 입시 전문가 계시니까요. 일단 우주에 던져놓으면 우주가 알아서 기운을 모아주실 겁니다. 그거 들으시면서 말씀하셔도 좋고요. 일단 제 설명은 잘 이해되셨나요? 예. 저는 그냥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좀 힘을 빼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말이 아주 멋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물론 포장이 돼야지, 드러내지 않으면은 알지 못하는 건 맞아요. 경쟁의 정도를 뭐 이걸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아마 내 느낌에는 김한현 선생 그때보다 더 셀 거라. 아주 사소한 거에서부터. 그게 저는 참 걱정이 되는 바죠. 그런 경쟁을 뚫고, 그러니까 대학에 간들 어떤 그런 그 3년을 겪고, 또 대학에서 또 똑같은 과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취업하기 위해서 또 똑같은 과정을 하고, 또 뭐 취직을 하면은 또 거기서 똑같은 과정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과정을 하고 물론 저는 거기에 올인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기서 정신적인 그런 충격과 어떻게 보면 병이라고 하면 병 정도로 그게 이제 꺼려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게 싫었어요 그때? 그 경쟁이라는 게 일단 싫다는 좋은데. 그러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그런 자연스러움이 있는데, 그런 그리고 인간 간의 관계가 있고, 그런 공부라는 것도 전 좀 이상주의자긴 하지만 공부라는 것도 자기가 정말 원해서 하는 것과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정상적인 경우는 호기심에서 시작을 해서 무언가를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그게 미국에 가서 다르게 느낀 점 중에 하나죠. 걔네는 시키지 않아도 읽어와요. 시키지 않은 책들도 그냥 찾아가지고 이거 읽어와서 막 쓰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시키지 않으면 왜 하냐, 이런 거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게 전 점점 더 악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 호기심조차 이제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면은 그러니까 다 외부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외부에서 이게 좋다 이게 좋더라 하면 그냥 하고, 그리고 남들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좋아서 그게 좋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멋지다고 하는 것을 내가 취해서 그 남들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굉장히, 그러니까 거기 나라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환상인 거죠. 환상 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공허하죠. 궁극적으로는 뭐 어떤 거를 얻는다고 한들 궁극적으로는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그랬을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하면서 공부했던 그런 것들이 다 그 내 속에 들어있지 않고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느껴요. 이런 시스템에서 계속 외부적인 그런 그 수동적인 교육과 심지어 이제 어떤 모든 활동들까지도 수동적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설계가 되지. 설계가 공부뿐만이 되죠. 아니라 모든 예를 들어 취미 활동까지도 계속 그 남들이 생각하는 멋져 보이는 취미 활동을 해야 되고, 뭔가 잘 적힐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해야 되고,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취미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 지금 당장은 몰라도
근데 이게 결국에 계속 쌓이고 쌓이면은 저는 앞으로 길게 가려면은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적어도 미국에 가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겪었던 것이 어떤 설계되어 있는 그런 틀 속에서 그리고 나름 알고 보면은 학생부 종합에 적합하게 한국에서 용인외고가 그 모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 저거 한 거거든. 일단 근데 여기에서도 뭐 경쟁이 싫었다, 나를 찾을 수 없었다. 자 이제 미국에 갔어. 근데 미국에 갔더니 미국 애들 자체는 그쵸 우리랑은 다르게 만들어진 애들이잖아요. 그럼 자기도 본인도 거기서 미국에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왜 미국에서 또 털고 왔는가?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되게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습관이 굉장히 그 강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제가 하기 싫은 거를 강요받아 왔고 네.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중학교 때 그렇게 살고 고등학교 때 이제 피크였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나라는 게 없고 그냥 막 하는 거니까 뭐가 좋다고 하면 하고 뭐 좋다고 하면 하고 하니까 그게 뿌리 깊게 박힌 습관이라는 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 사람이 힘들게 되면은 습관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학 자체도 자기한테는 습관의 연장이었다. 처음에는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네. 결국에 내가 지치고 힘드니까 결국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내가 보이는 시야에서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되네. 자 아예 그냥 그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자. 네. 이제 그것보다 그냥 끝난 거죠. 저는 굉장히 많이 아팠고 실제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검사를 받아도 막 피 검사랑 막 병원에 가서 그 학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막 이상이 없어요. 근데 막 머리가 하루 종일 아프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불능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몰아붙인 거죠. 근데 그 몰아붙인 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굴러가는 거예요. 이미 너무 큰 돌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저 헤르만 헤세 소설 중에 수레바퀴 읽어보셨죠? 네. 그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 되게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가 저는 비극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는 거고 저는 뭐 제 바램 중에 하나라면은 이 팟캐스트를 많은 사람이 듣는다면 그런 습관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런 좋은 습관이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행복이 되는 습관을 만들어야지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위해서 그런 내 것이 아닌 습관을 만들다 보면은 결국에 그게 자기 자신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학창 생활을 보내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안 돌아가고 싶다 이런 거 말고 일단 학교를 그만뒀을 것 같아요. 어. 그런 학교에서 저는 일단 그런 경쟁 구도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고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분수에 맞는 곳에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이 꼭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내가 100이 되는 사람인데 1000인 곳에 가면은 그 900이 힘든 것처럼 저는 제가 느끼기로는 물론 할 수는 있었어요. 잘했어요. 네, 그렇죠. 네, 잘하고 거기에 재능이 있었어요. 경쟁에. 하지만 그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더라도 결국에 그게 저한테는 해가 됐던 거죠. 그러면은 차라리 좀 덜 이루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분위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기회만 주어졌다면 전 외국으로 갔겠죠. 제 성향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 성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성향을 그 당시에 저도 몰랐었고 물론 부모님도 그렇게 잘 알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뭐 여러 상황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대안학교들도 많고 실제로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자기의 성향을 파악을 한 거예요? 지금도 뭐 진행 중이죠. 저는 이게 이게 뭐 딱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시도를 안 하면 결국에 모르는 거죠. 시도를 안 하면 몰라.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없거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시도를 이리저리 막
두들겨 봐야 되거든. 그래야지 뭔지 이제 파악을 하는 거니까. 그럴 여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럴 여유가 없다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시도를 안 하면은 결국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데 어느 한쪽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조율을 잘 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제 주장이나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나 이런 게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냥 하고 싶은 걸 찾아가면 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근데 모든 사람한테 그거를 다 해버리면은 모든 사람이 저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이게 맞춤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다 두드려 해가지고 다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어떤 사람 말이 정말로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뭐 어떤 아이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게 좀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 소통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학부모님들이 살아온 세월이 있고 보는 시야가 있으니까 그렇죠. 또 아이의 시야도 있고 아이의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는 아마 그게 그 본인의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뭐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전 네, 과거에 대한 자유롭게 생각은 얘기하시면 하지만 돼요. 만약에 그때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일단 저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질 않았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심각할 정도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소통을 통해서 때문에 도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무엇인가 나서서 해야지 그것만이 도움인 게 아니라 학생이 원할 때 내가 뭔가 길을 잃었을 때 뭔가 얘기해주고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 주체성을 조금씩 키워 나가야지 결국에 더 자기의 인생 본인의 행복 이런 거로 성공적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방향성 자체가 행복을 향하고 있냐 아니면은 그런 본인의 행복을 향하고 있냐 아니면 남들이 정해놓은 무엇인가를 향하고 있냐가 저는 처음에는 그게 뭐 큰 차이가 안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 이렇게 더 길게 보면은 이제 다른 모습을 데려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그때 했으면은 좀 그때도 아마 힘들었겠죠. 똑같은. 그치, 근데 굉장히 더 심한 시행착오와 더 큰 부담감과 압력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삶을 살고자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가는 길 거기로 뛰어들려면은 그때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있었어야 될 텐데. 저는 계기가 그 학교 생활이었던 거예요. 생활. 그 완전한 붕괴죠. 모든 것의 완전한 붕괴에서 붕괴일지라도 그거를 버리려면은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무너지면은 생기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거 안 무너졌으면 그냥 계속 또 달리기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랬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떻게 보면 되게 다행인 거죠. 그게 그 시점에서 무너져줘서 이제 저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아진 거고 더 가능성도 많아진 거고 더 늦기 전에 물론 그 후에도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그 시간들이 뭐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실 그 붕괴라는 거를 뭐든 막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겪을 종류의 것이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 생각을 해요. 붕괴는 일종의 정신적인 붕괴거든요. 예. 그런 게 이제 오는 거죠. 그런 게 오기 전에 미리 어떻게 보면은 한 발짝 한 발짝 나서야 된다는 거죠. 딛고 일어서서 용기를 내서 다시 그 새로운 길을 찾아러 간다라는 거요. 뭐 어마어마한 거지, 그지? 그렇죠. 차원이 다른 건데. 힘든 과정을 겪으셨고 지금도 이제 뭐 편한 길은 아니실 텐데 사실은 아닐 텐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네요. 예. 오늘 뭐 좀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긴 한데
일단 제가 많이 지쳤고요. 네, 다음에 또 한번 되면 또 모시면 좋겠고 궁금해요. 어떻게 가고 계시는지.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또 한번 모시고 그간에 어떤 가고 있는 본인의 길 이런 거 좀 들어보고 싶네요. 김한현 선생님 오늘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날, 난 이 말은 꼭 하고 가야겠다 이런 거 있으신지. 그냥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무리하지 않았으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 네. 자, 이번 코너는요, 저희가, 아니죠. 유대영 선생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하시고, 저희가 야심차게 후원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입시가 먹일래. 더 활발하게 하시라고 했잖아요. 진짜. 이게 협조가 안 돼. 저희 방송 다 네? 초보라서. 진짜. 아니, 나는 뭐 초보 아닌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요거 자르지 마시고 그대로 넣어주세요. 알았습니다. 제가 불평한 거. 예. 그래서 입시가 뭐길래라는 코너를 준비해봤는데요. 요 코너는 이제 저희 밴드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사연을 받아서 그 사연을 좀 선정 다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한 3,000개 정도 올라왔다며요? 그렇게 바로 웃으면 거짓말이고 티나잖아요. 3,000개까지는 아니고 한 2,800개 정도 돼요. 예, 많이 왔습니다. 예. 많이 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은 시간상 하나만 소개하고 요거 차차 순차적으로 하실 테니까 하나밖에 안 한다 보내지 말자 하지 마시고 많이 좀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이야기 해볼 건 뭐 올라왔던 사연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자면 어느 분이 보내주셨는지가 없네요. 먼저 그리고 그 질문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질문이 예. 뭐였죠? 입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하나라고 느꼈던 순간에 대해 사연을 제가 받았고요. 예. 다음번에는 요게 저기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느 분이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응모를 구글 설문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남겨주셔도 되는데 제 생각엔 또 익명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익명을 원하시면 마지막에 익명이라고 쓰시고 아니요 반대로 이제 기본이 익명이기 때문에 밝혀주실 거면 원하시는 분은 이름을 이렇게 뭐 닉네임을 말씀해 주시면 닉네임이든 주소든 뭐든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제 저희가 이야기해 볼 건 제가 한번 요걸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입시는 아이의 인생의 한 고비입니다. 아이가 건너야 하는 다리입니다. 누구의 개입도 없어야 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도 미련도 없습니다. 두 아이의 대입을 치러보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연을 선정한 이유는 누구의 개입도 없어야 된다.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라. 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스스로는 누군가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 스스로이기도 하고 더하여 엄마 스스로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입시라는 부분이 아이하고 엄마가 이렇게 분리되어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아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실제 입시에서 이제 겪는 문제들은 어떤 거냐면은 애가 겪는 문제뿐 아니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엄마들이 겪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렇죠. 왜냐면 이게 엄마가 이제 애한테 동기화돼 가지고 입시를 마치 누가 치르는 것처럼 느껴지냐면은 그렇죠. 엄마 본인이 치르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져요. 애는 괜찮은데 엄마 혼자 트라우마가. 막 그런 식의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우리 특히 입시에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 정보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뭐 곳곳에 입시 요강 분석하기도 하고 컨설팅 받으러 다니기도 하고 또 더하여 실제 엄마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도 그냥 옆집 엄마거든요. 아파트 문화가 문제인가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또 그 생각, 아까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게 엄마와 아이가 이제 분리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 엄마랑 옆집 엄마도 사실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욕심도 아닌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엄마가 아니라 어떤 이 사회가 이야기하는 그 어떤 선입견인 거죠. 선입견, 통념이 분리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사실 행복할 수 없지 않나. 저는 사실 이 뒤에 두 아이의 대입을 치러보고 그 다음에 사실 더 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생략된 말이 뭘까 되게 궁금해요. 뭐까지 하셨을까? 도대체 이것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주제니까 나름의 좀 깨달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그 깨달음이 제 생각엔 그렇게 꼭
행복한 깨달음은 아니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거꾸로 행복한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어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주체가 누구냐로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 어머님 본인이 어떤 주체였다 그러면은 이걸 한번 겪으면서 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차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비슷한 연결된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걸 이야기하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초중고 한 달 내 월급 전부를 다 쏟아붓고서도 인서울대학을 가는 게 어려운 현실 앞에서 영어로 대화 가능하고 알아들어도 영어 문법 공부에 매달려야 하는 바뀌지 않는 입시제도에 대해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이제 뒤에 뭐 내용이 좀 있지만 근데 여기서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해서 내 월급 전부를 쏟아부어야 하냐. 월급 전부 쏟아붓고 뭘 먹고 살라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가장 극단적인 이것까지 해야 되나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도 밴드에 그런 사연이 오긴 올라왔어요. 사연이라기보다 댓글로 하나 올라온 건데 사교육비 많이 들어간다 하는 측면에 관한 게 있긴 있었어요. 예, 그게 있긴 있는데 이게 뭐 이걸 갖다가 이제 답을 단순 명쾌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단순 명쾌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이 다 어디에서 출발한 거냐면 입시 문제 본질이 바로 내 자신의 욕심에서 출발한 것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 욕망에 대한 어떤 지향점이 심지어 뭐까지 갖다 하는 거냐면 뭐 월급을 다 갖다 박는다란 말은 마치 내가 내 손과 발을 뜯어먹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래서 얻는 게 뭐냐면 내 손과 발 다 뜯어먹어봤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뼈만 남는 거지. 즉 영어 뭐 문법 기계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이 마지막 사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은 더 예전에 입시를 겪으셨던 분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 문제 푸는 기계를 바꿔서 이제 활동하는 기계가 됐을 텐데.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처음에 말씀해주신 사연에서 저는 또 인상 깊은 부분이 누구의 개입도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스스로 결정한다는 게 제가 좀 상담을 하면 정말 많이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이제 먼저 보면은 그 어느 애들 생각은 이 활동이 좋게 평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인데 사실 저는 아이한테 꼭 물어보거든요. 너 이거 하면서 재밌었니? 근데 되게 재밌는 점은 재밌고 스스로 배우고 느꼈다고 하는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기재도 훌륭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이제 보면은 재미없었던 거는 단번에 이제 제가 맞춰요. 너 이거 그냥 한 거지. 재미없었지 하면은 아이들이 진짜 젖을 본 것처럼 끄덕끄덕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제 얘기했던 어떤 행복이나 이런 걸 떠나서도 사실 입시라는 것도 지금의 제도는 행복을 쫓으면서 같이 입시도 따라갈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제도가 맞춰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할머니가 많이 아파 안 와도 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닌가. 실제로 할머니 편찮으신 건 아니죠? 아니 할머니 아프면 저 문병도 가고 그래야지. 그렇죠. 자연스러워야지. 편찮으시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자연스러운 거라고 가야지. 그렇네요. 뭐 참 이게 입시 준비하는 게 할 게 많긴 해요. 제가 보니까 사실 저희 때만 해도 공부만 하면 됐는데 사실은.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럴 바에는 학력고사 돌려라. 그러니까 너무 활동하는 기계. 그런 뭐 유대현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지향하는 바는 보다 자연스럽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그 자연스러움이란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연스러움을 분리 조각을 내서 받아들여요. 그 분리 조각된 바들을 하나하나 다 충족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어떻게 돼버리냐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제 추정치가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리 조각된 바로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면 결국 안 좋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할 게 많아졌다 이것까지 해야 되냐 이 느낌이 어떠냐면 저는요. 우리 많이 들은 비유인데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그 손가락만 보고 있는데 제 느낌은 거기서 좀 더 나가서 달을 가리키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고 있다. 그치. 그래서 보고 싶어도 안 보인다. 그래서 할 게 많아지지 않나.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는 그 다양한 기준이잖아요. 학생 예, 종합은 예. 동아리도 좋고 봉사도 좋고 뭐든 좋으니까 다양한 기준 중에 너가 잘하는 걸 해라는 거를 그 다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다양한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가 다양하면 여기 가서 서도 되고 저기 가서 그렇죠. 서도 되는 건데 네. 다 서야 될 것 같이 네.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다양하게 하라는 게 다 하라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조각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예? 그렇군요. 뭐 요거는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예. 예.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제가 처음 하는 것보다 뭐 하는 처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여기 뭔가 방송 흉내를 내려 그러니까.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쵸, 방송이죠. 예. 프로 이제 예. 거의 프로가 돼가고 있어요. 예, 제가 예. 진행한 지 지금 6번째 예, 시간인데.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거는 이렇게 저희가 테스트로 네. 한번 해봤고요. 이제 다음 번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밴드에 제가 응모 글을 올려놓을 거예요. 네. 응모 링크를 올려두면 거기 클릭하셔서 뭐 로그인 이런 것도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입력만 하시면 되고 닉네임 원하시면 닉네임 입력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번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하는 이제 입시가 뭐길래는 제가 다음 질문은 그럼 내가 다음 주에는 예. 뭐가 진행되나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지금도 이야기가 나온 게 정말 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밴드에도 사실 저기 상담 글이 올라왔었는데 예. 동아리 면접 같은 거 이제 하고 싶은 활동이 있었는데 하지 못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번 뭐 예를 들면 동아리 면접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동아리를 만들고 싶은데 동아리를 만들지 못했다거나 거기서 오는 어떤 좌절감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면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활동을 시도했으나 본의 아니게 실패한 경험담 이야기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한번 저희가 솔루션까지는 좀 그렇고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또 재밌게 방송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저희가 하고요. 저기 이성 선생님 뭐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시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다시 예. 시인 이석 선생님. 예, 그렇죠. 네. 예. 중요한 거는 제가 벌써 시를 2편이나 썼습니다. 그러니까 밴드를 확인해 주세요. 오늘 저를 보시자마자 시 어떠냐고. 제가 그것도 뭐라 그럽니까? 좋다고 그래야죠. 좋죠. 네. 예. 예, 좋았습니다. 예. 네. 선생님. 당황하고 뭐 전 오늘도 이제 제가 친구를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조금 마음에 좀 짐을 더 줬으면 좋겠어요. 혹은 아니면 마음에 짐을 더 줄 수 없더라도 좀 위기감을 느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붕괴가 언젠가는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어날 거면 조금 빨리 붕괴를 시키는 게. 참, 그쵸. 아까 우리 유대영 선생 소개할 때 그걸 안 했네. 지난번에 만든 게 있잖아. 관악구의 태자마마. 태자마마. 알겠습니다. 관악구의 태자마마셨고요. 예. 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러니까 구성원 선생님께서 붙여주시면은. 알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사인 주시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한 주였고요. 오늘 또 대화 주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대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무엇보다 아이가 소중하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저희 방송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